뉴욕 자이언츠의 구단주 겸 감독이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인 존 매크로는 야구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역 시절 1루수였던 매크로는 내야 땅 볼 때 1루수가 공을 잡기 위해 나오고 투수가 1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는 지금은 당연한 수비를 처음 고안해냅니다. 1903년 뉴욕 자이언츠의 에이스 조 맥기니트는 선발로 48경기에 나서 44경기를 완투하고 7번의 구원 등판을 포함해 434이닝을 던지는데요. 주물공장 노동자 출신인 맥기니티로 인해 그의 별명이었던 아이언맨, 즉 처리는 최고의 내구성을 가진 선수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선발 투수가 완투를 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던 당시는 심지어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코니맥 감독이 기차값을 아끼려고 원정 경기에 투수를 2명만 데려가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존 매크로는 처음으로 선발은 완투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근직 불펜 투수를 만들어냅니다. 1969년 세이브가 공식 기록이 된 후 브루스 수터 같은 2이닝 마무리가 득세했고 이들은 한때 싸이 영상을 휩쓸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클랜드 감독 토니 라루사에 의해 불펜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팀의 마무리 투수인 데니스 에커슬리가 33세 시즌을 맞이한 1988년 에커슬리를 지금처럼 기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라루사는 그의 등판을 9회 세이브 상황으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우한진 넬슨과 좌완 릭 허니컷에게 8회 세던맨을 나눠 맡기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파격적이었던 건 올라와서 좌타자 한 명을 상대하고 내려가는 릭 허니컷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허니컷은 올라와서 공 20개를 던지면 15개가 슬라이더였습니다. 그 결과 1987년이 115와 3분의 2이닝에 달했던 에커슬리는 1988년에는 72와 3분의 2이닝을 던지게 됐는데요. 그러나 역할이 1이닝으로 줄어든 마무리들은 사이영 투표에서 더 이상 대접을 받지 못했고 1992년 에커슬리의 수상 이후 사이영상을 따낸 마무리는 2003년 에릭 가니에가 유일하게 됩니다. 1이닝 이전 시대의 마무리들은 7회부터 올라오는 일도 빈번했지만 블론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적었는데요. 반면 라루사가 만든 불펜 시스템은 마무리에게서 이닝 부담을 덜어냈지만 등판 조건을 절대로 블론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으로 축소함으로 인해 마무리 투수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키웠고 이 부분이 승리 교도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마무리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에커슬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싸이 영상은 1992년이었지만 에커슬리의 최고 시즌은 1990년이었는데요. 그의 에커슬리는 48세이브와 함께 평균자책점 0.61을 기록함으로써 롤리 핑거스가 1981년에 기록한 1.04를 경신한 마무리 최초의 0점대 평균자책점을 달성합니다. 에커슬리의 평균자책점 0.61은 2012년 페르난도 로드니가 0.60으로 경신했고 2016년 잭 브리튼이 다시 0.54로 경신합니다. 1990년 에커슬리의 기록들 중에서 앞권은 6월 13일에 시즌 첫 볼넷을 내줬을 때 지역 뉴스에 속보로 나왔을 정도로 73과 3분의 1이닝 동안 내준 4개의 볼넷이었는데요. 고의사구가 아닌 볼넷은 단 3개였습니다. 에커슬리는 1989년 0.607, 1990년 0.614라는 충격적인 WHIP를 기록하는데요. 이 기록은 2013년 우에하라 고지가 0.565를 기록하고 경신하게 됩니다. 에커슬리가 토니 라루사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6년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한 이후 오클랜드는 마무리에 큰 돈을 쓰지 않는 게 철학인 빌리빈 단장에 의해 계속해서 마무리가 바뀌는데요. 2000년과 2001년 제이슨 이스링하우젠, 2002년 빌리 코치, 2003년 키스 폴크, 2004년 오타비오 도테를 거쳐 2004년 휴스턴 스트리트가 등장합니다. 빌리비는 2004년 드래프트에서 파격적으로 마무리 투수를 1라운드 40순위로 뽑았고 이름만 봐서는 휴스턴의 거리를 청소해야 할 것 같은 휴스턴 스트리트는 2005년 신인왕 수상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오클랜드의 뒷문을 지켜줍니다. 스트리트의 뒤를 이은 선수는 역시 드래프트 지명 선수인 앤드류 베일리였는데요. 2009년 신인왕을 차지한 베일리가 3년을 버틴 후 다시 오클랜드는
그랜트 발포어를 시작으로 쇼온 두리틀, 타일러 클리파드, 라이언 매드슨, 산티아고 카시아 등 거의 매년 마무리 투수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오클랜드는 에커슬리를 뛰어넘는 팀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가 등장합니다.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블레이크 트라이넨이었습니다. 트라이넨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선수였는데요. 데런 드라이포트와 같은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태어난 트라이넨은 1993년 드래프트에서 에이로드에 이어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은 드라이포트와 달리 2011년 오클랜드에 7라운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인구 2,6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성장한 트라이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야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트라이넨이 어린 나이에 당뇨병에 걸리게 된 건 닥터페퍼를 달고 살았던 식습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탄산음료를 끊고 식생활을 개선한 트라이넨은 5피트 7인치였던 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6피트 1인치가 됩니다. 놀라운 건 현재 트라이넨의 키는 6피트 5인치 196cm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최고 구속이 79마일인 투수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프로구단이나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대학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트라이넨은 베이커 대학에 진학해 입단 테스트를 보고 야구팀에 들어갔지만 베이커 대학은 제대로 된 투수 코치조차 없었는데요. 이에 아칸소 대학으로 전학을 가지만 아칸소 대학은 입단 테스트의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됩니다. 이에 막 1부 리그로 승격한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로 다시 학교를 옮긴 트라이넨은 전학 규정 때문에 2학년 시즌을 통째로 뛰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웨이트 훈련에 매진하고 체계적인 피칭 훈련을 하게 되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79마일이었던 구속이 88마일까지 오르게 됩니다. 트라이넨은 2010년 드래프트에서 플로리다에 23라운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 검사에서 어깨 문제가 발견됐고 플로리다는 지명을 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트라이넨에게 행운이었는데요. 대학으로 돌아와 어깨를 치료하자 트라이넨은 94마일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최고 구속은 96마일이었습니다. 이에 2011년 드래프트에서 오클랜드는 3학년 때 지명을 받는 다른 대학 선수들보다 2살이 더 많은 트라이넨을 7라운드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2013년 1월 오클랜드는 시애틀 워싱턴과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트라이넨을 워싱턴으로 보내게 됩니다. 트라이넨은 싱커의 구속을 계속 끌어올려 2017년에는 평균 97마일에 도달하는데요. 하지만 제구가 흔들리면서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2016년 2.28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트라이넨을 차기 마무리로 기대했던 워싱턴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쇼온 두리틀과 라이언 매드슨을 영입하면서 헤수스 루사르도와 쉘던 노이지 그리고 트라이넨을 오클랜드로 보내게 됩니다. 트라이넨으로서는 친정팀으로의 복귀였는데요. 오클랜드에서 제구가 잡히기 시작한 트라이넨은 2018년 평균 자책점 0.78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마무리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2016년에 0.54를 기록한 잭 브리튼이 67이닝을 던진 것과 달리 트라이넨은 80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는데요. 이에 트라이넨의 0.78은 지금도 75이닝 이상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30세이브 103진, 0점대 평균 자책점 또한 메이저리그 유일의 기록입니다. 2018년 오클랜드 불펜은 트라이넨과 트리비노가 충격적인 구위를 보여준 해였는데요. 98마일 포싱과 92마일 커터를 던지는 트리비노를 상대하고 나면 98마일 싱커와 94마일 커터, 89마일 슬라이더를 던지는 트라이넨이 등장해 타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무리를 한 트라이넨은 그 여파로 2019년을 망치게 되고 오클랜드는 FA까지 1년이 더 남은 트라이넨을 논텐더로 방출하게 됩니다. 트라이넨을 1년 1,000만 달러 계약으로 잡은 팀은 다저스였는데요. 2019년 조켈리와 맺은 3년 2,700만 달러 계약이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계약이기 때문에 헛돈을 쓰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트라이넨은 NLCS 7차전에서 곤솔린이 동점 적시타를 맞고 내려간 무사 1, 2루에서 등장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결정적인 활약을 하고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도 젠슨 대신 마무리로 나서 팀의 승리를 지키는 등 포스트 시즌 막판에 결정적인 활약을 합니다.
이에 다저스는 FA가 된 트라이넨과 보장 2년, 옵션 1년에 3년 계약을 맺는데요. 다저스가 2013년 옵션을 행사하면 3년 2,400만 달러가 되는 트라이넨의 계약은 3년 2,700만 달러였던 조 켈리의 실패를 만회하는 최고의 계약이 됩니다. 트라이넨이 던지는 싱커는 평균 97.4마일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그 움직임이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 공 같은데요. 어렸을 때 엄지손가락을 크게 다쳐 엄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트라이넨은 엄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그 비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라이넨이 브리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건 브리튼이 슬라이더도 좋긴 하지만 싱커의 구사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싱커 의존도가 너무 높은 반면 트라이넨은 싱커, 커터, 슬라이더의 비중이 1대1대1에 가깝다는 건데요. 이에 싱커로 땅볼을 유도하고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하이브리드 싱커 투수라는 영역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튼은 통산 땅볼 비율이 67%지만 9이닝당 탈삼진은 7.5개인 반면 트라이넨은 통산 땅볼 비율이 57%로 브리튼보다는 떨어지지만 9이닝당 탈삼진은 9.0개이기 때문에 수비에 의존하지 않는 위기 탈출이 가능합니다. 트라이넨은 평균 93마일의 커터도 위력적이지만 종으로 떨어지는 평균 86마일의 슬라이더는 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저스 포수 윌 스미스는 이에 대해 현존하는 최고의 슬라이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트라이넨의 슬라이더는 95타수 7피안타, 피안타율이 7푼 4리였고 피안타 7개는 모두 단타였습니다. 지난해 다저스가 여러 악재에도 메이저리그 2위에 해당되는 106승을 기록한 건 켈리 젠슨이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트라이넨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을 맞고 젠슨이 마무리를 맡은 덕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젠슨이 FA가 된 다저스가 젠슨과 계약하지 않기로 한다면 다저스의 마무리는 트라이넨이 맡아야 합니다. 여전히 불펜에 돈 쓰는 걸 싫어하는 프리드먼 사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트라이넨이 800만 달러 연봉을 받고 2018년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저스는 마무리해서 아낀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적절한 금액이라면 젠슨과 재계약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많은 역경을 이겨낸 비트레인, 블레이크 트라이넨이 마무리를 맞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